뭐 이번에도 드루킹 사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왜 드루킹 사건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관련 소식에서 드루킹 사건을 빼고서는 사실상 전해드릴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저희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또 여러분께 다른 순서 주영재 뉴스브리핑 2부에서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창환 교수, 김병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지금 정치권에서 뭐 드루킹 관련 소식 빼고선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선거에 상당히 변수가 될 사안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그때 난 이후로 사실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번복했는가? 어떻게 연기도 아니고 지금 취소를 했는데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두 번의 해명을 통해서 자발적인 지원자들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무리한 인사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그것들 민정수석실에까지 통보까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출마 회견을 갖다가 철회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생각은 당연히 뭔가 있구나, 뭐가 있으니까 네. 철회하겠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좀 이해할 수는 없는 지금 행보를 김경수 의원 측에 보이고 있지 않나,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루킹이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가 꽤 오랫동안 진척이 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ABCD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당시에 파주 있는 출판사를 가서 현장에 체포하는 과정이 겪었다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CCTV 압수수색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령 출판사라면 거기에 있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김경수 현 의원이 나타났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진 않을지라도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해서 문제에 대한 진상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경수 의원이 첫 번째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의 입장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고 드루킹은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구속된 안에서 실질적인 본인의 블로그를 다시 한번 오픈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만약에 경남지사 출마를 계속 강행한다면 세간의 정치권의 모든 집중은 드루킹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에게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접고 이 상황 속에서 드루킹에 대한 수사가 이어가는 과정에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짐을 좀 덜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제가 경남지사 출마 의사를 접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은 아닙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선다면 현장을 바로 연결을 해서 김경수 의원의 입장 발표를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박 교수님도 잘 아시죠? 잘은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출마 선언 취소를 왜 했을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다음 주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소식 정말 메가톤급 아닙니다. 지금 어떤 소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 체제로 가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운명에 있어가지고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대통령을 모셨던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반도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앞에 있는데 자신과 연관된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정쟁으로 뒤덮여버리고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일부 선거에 숨통도 좀 주고 또 대통령의 행보가 좀 오롯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취소나 아니면은 또는 불출마 이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의혹 수준의 상황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상황에서 출마 취소를 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서는 저는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SBS 현장 취재기자의 취재 결과에 따른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오후 중에는 입장 발표하는 건 맞다. 다만 구체적인 시각과 장소는 미정이다. 기자가 당연히 이렇게 물어봤죠. 출마 의사 철회냐? 우리가 언제 불출마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수 의원 측근의 이야기인데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기자가 물었더니 지금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중에는 김경수 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다.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언제,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기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 김경수 의원이 나타나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께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순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건대는 드루킹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매크로 조작 사건은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1월 달에 있는 것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더 나아가서 경선 과정에 부정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유는 드루킹이라는 자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경인선을 2016년 말에 스스로가 조직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이 조직이 대통령 경선에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비추어 보건대 사실상 공정한 수사 과정이라면 이 드루킹이 행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일단은 김경수 의원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게 됐을 경우 특히나 여기 하나가 더해지는 게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얽혀지게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이 부분에 나서서 떳떳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수사가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일파만파 확산이 될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김경수 의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권 전체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수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막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권 전체로 비하할 가능성 이 부분을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사건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섣불리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좀 이상한 조직인 건 맞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는데 내부를 보면은 뭐 온만이 반매운쿵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종교 단체 같은 그런 느낌마저 그 기사 읽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마치 종교 단체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근데 이제 겉에서 봤을 때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단체처럼 보이고 또 진보적인 단체처럼 보입니다. 그런 단체가 적극적으로 뭐 선거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 지지한다고 그랬을 때 이걸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단체가 아무리 이상한 단체라도 예를 들어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던가 지금 여당을 지지했다던가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매크로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공모의 활동이 여당이나 당시의 후보 캠프 측에서 거기에 무슨 뭐 돈을 지원했다던가 즉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다던가 조직적인 어떤 결탁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했다던가 거기에 자금을 지원했다던가 이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 어떤 그런 불법 사항이 없는데 마치 그런 그 경공모의 지지 활동이 마치 뒤에 뭔가 커다란 불법이 지금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그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지만 그건 여당 측이나 청와대 측에서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진실을 파헤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이 있고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또 그 드루킹과 관련한 계좌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통신 관련돼서 영장도 청구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휴대폰 압수해서 통화와 문자 내역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항의 집회, 규탄 집회에서 드루킹을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접견을 했고 접견 과정에서 드루킹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어제 드루킹이 소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접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루킹은 처음에는 변호인이 접견을 하니까 굽신굽신을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드루킹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사정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아직 드루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고 사전에 입이 맞춰졌다는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저 의혹이 좀 일리가 있다,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저걸 이제 어디랑 맞춰봐야 되냐면 드루킹이 구속되고 나서 옥중서신을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직 세상이 알려지기 전입니다. 구속이 됐지만 사실 세간에서 많은 비판을 경찰에 향해서 하는 이유는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한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전까지 경찰은 전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이 드루킹이 잘 돼서 집행유예를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옥중서신에서? 네, 왜냐하면 구속이 되는 과정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구속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된 혐의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업무방해 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네이버의 포털에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으로 수사를 하게 됐을 경우는 아마도 이 드루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잘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루킹이 얘기하고 있는 경인선의 조직이라든지 그들이 했던 여론 조작의 범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건대 제대로 된 수사가 들어가고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고 돈이 오가게 됐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특히나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됐을 경우는 당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됐을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랑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에 임하는 과정이 정부의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가지만 더 하면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드루킹이 추천했다고 하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과정이 이미 드루킹이 구속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는 드루킹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해당 관련자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의 최순실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시 야당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문구부터 다 공개해라. 경찰과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없으니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한 부분이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끊어내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라. 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이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야당이 요구하고는 특검밖에 없을까요? 특검 이전에 과거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형사 8부의 사건이 배당됐죠. 검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사 8부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뒤로 바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특수본이 설치되니까 그나마 수사를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이마저도 결국은 수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특검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문무일총장이 총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고 있는 걸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휴대전화가 왔다 갔다 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루라도 빨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권과 무관하게 검찰 조직이 명운을 걸고 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김경수 의원 제일 먼저 소환해야죠. 참고인 신분을 우선 소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성역도 없다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사실 여기서는 특검까지 가자고 야당이 주장하는 게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검찰은 지휘만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조사본부 설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워낙 또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정치적
정치적 성격까지 겹치면서 드루킹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 조직에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일단 뭐 검찰과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서도요, 높은 도덕성이 요구받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면은 처벌할 건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다. 예. 즉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는요. 불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그리고 자발적으로 댓글 달고 이런 어떤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 후보에 대해서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어떤 그 부정한 돈이 들어갔다던가 부정한 어떤 그 방법을 썼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치 그런 자발적인 어떤 활동도 모두 다 그 뒤에 뭐가 있을 것처럼 사실 그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나 내용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저도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얘기 나오는 것도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어서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다만 시기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특검을 갖다가 의혹 한 점 없이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또는 문제가 있다라면 처벌받는 것까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시기는 뭐 선거 이후에 하는 그런 방안도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전과 우리 정치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안이 일어났어요. 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야권은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야당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상 자신들이 주장하는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늘 예전부터 써왔던 방법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당은 항상 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의 야당들이 여당이었을 때도 똑같은 목소리인데 여당은 항상 왜 국회를 거부하느냐, 민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목소리를 국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해라. 여기서 논의하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국회 내에서 긴급 현안 질의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텐트에서 농성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문제 긴급 현안 질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거꾸로 되돌아갔을 때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전 시절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기도 하고요. 지금 드루킹이 했던 하나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여론이 곧 대통령 지지율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아서 고마워요 문재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접 민주주의 소통의 과정인데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 공감, 순까지도 결국은 조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국민청원 사이트의 그 공감 횟수도 우리가 볼 건데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고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론이라는 바탕하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몇 건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이것을 국민적 여론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거를 끊어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것이며 과거에 부정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분명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자. 그리고 여기서 잘못이 있었으면 그 잘못이 민주당의 잘못이건 한국당의 잘못이건 같이 드러내야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촛불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김경우 수원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 부분 때문에 무너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과거의 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국회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검경이 열심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달라.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게 거의 유일한 야당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인지 국회 일정에 참여하면서 이 얘기는 이 얘기대로 하고 이 요구를 또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이고 국회는 국회죠. 근데 지금까지 소위 정권을 뺏기고 나서 지금까지의 야당을 보면 국회 보이콧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겼다면 그때마다 보이콧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김병민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좀 찬성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이 사건이 지금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여론이라고 하는 순기능이 이렇게 댓글에서 계속 조작되고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인터넷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작 시스템이라든지 뭐 매크로 관련된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여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 정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의혹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그 부분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야가 진실을 갖다가 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좀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검은 특검이고 국회는 국회다. 좀 그런 모습으로 야당도 좀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정당이라고 하는 적이 기본적으로 선거가 항상 최우선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이게 선거의 악재냐 호재냐 늘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기본적인 속성이 변하기는 어렵겠죠.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마 여당과 야당의 태도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그런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지난 대선 때 지금 드루킹이라고 하는 파워 블로거가 구속되어 있는 사안은요. 올 1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댓글에 공감 클릭수를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게 했다. 그래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똑같은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파워블로거를 만났고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받았고 스스로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예전에 대선 당시에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고소 고발이 참 많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정치권에서 늘 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새롭게 나가자, 고소고발 취하하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당시에 혹시 드루킹 때문에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취하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야당의 목소리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이 보내온 고소고발 현황 11건에는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및 문펜 카페지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이 문펜으로 되어 있어 실제 법률위원회나 법률지원단은 고발당한 문펜 14명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데 민주당 측에서 취하 요청을 해온 거죠. 비엔하고 돼 있는 사람들이 DNA 실체가 누군지를 알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 당시에 합의의 원칙은 문준영 제보 저작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취하한다는 것이었고 꼭 찍어서 얘기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이 갈리는 건 그분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 들고요.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또 공방까지 또 여기에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참 선거 끝나고 나서 서로 정말 이거는 못 참겠다 하는 거 빼놓고는 고소 고발 다 취하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주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들이 고소 고발을 했을 때 성명 불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문펜 익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성명 불상. 그럼 자신들도 누군지 모르고 고소한 사건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소고발 갖다가 서로 취하하는 과정이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민주당 측에서 거기에 드루킹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마치 이제 이게 무슨 뭐 실에 깨지듯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의혹을 갖다가 제기하는 수준인데 당시에 송기현 의원 지금 이제 인터뷰 보시면은 문준용 사건 외에는 다 고소고발 취하하자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뭐 특별하게 이것을 드루킹을 갖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소고발에서 빼기 위해서 모 신문의 표현으로 따지면은 콕 집어서 그 고소고발 취하를 갖다가 요구해 왔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당시에 모든 사건을 갖다가 고소고발 취하하자. 특히 문팬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지원하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고소고발 취하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보다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어쨌든 이용주 지금은 민주평화당 소속인데 민주평화당 의원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건의 팩트를 좀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성명은 미상이지만 아이디를 정확하게 찝어서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포함한 14건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당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된 고발장에는 아이디 드루킹이 명확히 명시가 돼 있고요. 예. 다만 이거는 이제 14개 다 포함해서 하나의 한 건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내역의 전체를 민주당이 줬다는 겁니다. 서로 보고 나서 취하하자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과 당직자에 해당된 부분들 하나 고르고 나머지 건이 다 있는데 다 취하한 게 아니라 그중에 문펜이 들어간 거 하나를 찝어갖고서는 이 부분도 같이 취하에 포함시키자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용주 의원과의 주장이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게 문펜이 들어가 있지만 그 드루킹이라고 하는 아이디는 그 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드루킹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을 콕 집어서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이 드루킹에 대한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의 그 법률지원단에서 청와대에 추천한 인사, 행정관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사카 총영사 말고도 그 인사가 바로 하나의 변호사이고 이 변호사도 결국은 드루킹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또 법률지원단에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도가. 그렇다면은 사전에 드루킹과 법률지원단에 있는 변호사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이 드루킹이 고발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하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 확인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 법률지원단 내에 드루킹과 연계된 변호사가 소속돼 있고 그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을 민주당에서 했다라면은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명명백백하게 일단은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률지원단에 뭐 드루킹과 친한 변호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선거를 치르면은요. 법률지원단의 변호사가 무슨 뭐 10명, 20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려놔요.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 보면은 각종 명함들이 뿌려지거든요. 그리고 직책들도 부여가 됩니다. 거기에 변호사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또는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각 당의 법률지원단 가보면은 적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이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 행정관이 추천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던 건 김경수 의원이 추천한 것이고요. 여기에 말고 드루킹과 연관 있는 변호사를 추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죠. 예, 그 김경수 의원이 추천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지는 추천은 않았고 아니고 건네준 거죠. 건네준 것이고 하나의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서 건네줬다라는 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법률지원단에서 추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천이 됐는지에 대한 연관성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겠죠. 추천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를 받지 않은 거는 청와대가 잘한 일일 수 있겠으나 왜 무슨 어떤 경위로 추천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박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왜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마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뭐 하나하나 건건이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혹은 말 그대로 그냥 의혹 제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사안들까지 걸린 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검경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향후에라도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루킹 파문이 얼마나 정치권을 강타한 강도가 센지 이 두 분의 격렬한 토론만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